자, 열역학의 기본의 개념은 네 가지로 구성됐죠. 제일 처음에 열의 정체, Q라고 썼죠. 열이란 뭘 하는 거다?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열 집어넣으면 온도 변하죠. 친구한테 열 받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표면에 온도가 쫙 변합니다. 스팀 쫙 올라가죠. 그러다가 잘 참고 있다가 어디? 한계에 도달하면은 처음에 벌게지다가 그다음부터 쫙 바뀌죠. 얼굴이 푸팅팅하게 바뀌고 창백해지면서 슈퍼사이언으로 이렇게 샥 바뀝니다. 다른 모드로 변하죠. 길길이나 튀게 되겠죠. 뭐 그거 물질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 열 출입하는 열이 온도를 바꿀 때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C라는 개념을 온도 1도 변할 때 출입한 열로 정의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똑같은 뭐 쇠라 하면 5g짜리 쇠, 10g짜리 쇠. 당연히 열을 주면 온도 1도 변했다고 치면은 g이 클수록 두 개 합친 거니까 더 많은 열을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만 놔두면은 물질적인 상황이 다 반영되죠. 몇 g이냐까지 나오니까 일반화 시키려면 단위 질량당이라고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요것만 정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H라 쓰고 열 용량, 열을 담을 수 있는 양이죠. 많이 넣어도 온도 1도 올라갔을 때 많이 넣어야지 열용이 큰 거죠. 열용이 크면은 아무리 집어넣더라도 온도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온도에 반비례하게. 혹은 물당량이라고 합니다. 물하고 똑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물의 양 얼마짜리하고 똑같으냐? 즉 쇠 뭐 5g하고 물 몇 g하고 열 변화가 똑같으냐? 똑같은 열을 줬을 때 똑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라 한다면 얘들은 어떻게 표시돼요? 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질량당 열 용량 하는데 요 위에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물질 갖다 놓고 걔들이 몇 개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밑에 걸 갖다가 우리는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비교하다. 물하고 비교했다. 열적 변화를. 그래서 단위 질량이니까 이제 보편성을 띠겠죠. 그래서 1도 변할 때 출입하는 열, 그것도 단위 질량다. 그러면은 모든 물질들이 이제 딱 하나의 수치로 딱 떨어질 겁니다. 쇠 하면 쇠지, 5g짜리 쇠, 10g짜리 쇠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이거는 물질 일반적인 상황에서 열적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물체 개별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열적 변화. 따라서 열을 가하면 온도가 변하는데 그 온도 변화 가지고 출입한 열을 추적을 하려면 우선 어떤 재질이냐, 그 다음 그게 몇 개나 모았냐, 얼마나 모였냐, 혹은 이 재질까지 모르겠다면 얘들의 열 용량이 얼마냐, 아니면 아예 물로 그냥 치환했을 때 뭐하고 똑같겠냐, 열 용량, 물당량으로 집어넣으면 돼서 요것만 계산하면 이제 나오죠. 여기가 중학교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CMT, 뭐 씨암탑 혹은 시멘트 이렇게 해서 외우죠. 초성 따기. 제일 간단한, 하지만 제일 유용한, 뭐 그럽니다. 너무 초성을 많이 따면 이제 다 똑같아 보여요. 여튼 뭐 그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뭡니까? 얼음에서 물에서 기체, 수증기로 바뀔 때, 그때 출입하는 열. 우리 때는 배웠습니다. 뭐 g당 80칼로리, 그 다음에 540칼로리. 이렇게 해서 열이, 얼음이 물로 될 때 80칼로리, 그 다음에 기체로 이게 딱 끓여 넘칠 때 540칼로리 이렇게 g당 나온다. 뭐가? 물이. 그때 나오는 거니까 이건 g당이니까 당연히 출입한 열을 하려면 몇 g이 있느냐까지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가장 기본되는 양에 대한 보존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럼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 열이 그냥 열로 나오면 괜찮은데 앞에 봤던 얘기로 보면 역학에서도 오고요. 전자기학에서도 오죠. 역학에서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로 나올 테고,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적 위치에너지라서 포텐셜, 뭐 이렇게 썼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에너지 해서 정전기 같으면 QV, 축전기 같으면 2분의 1 QV, 저항 같으면 VIT,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에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혹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고, 위치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mgh, 만류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마이너스 gr분의 mm, 그 다음에 전기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마이너스 kr분의 qq, 그 다음에 탄성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뭐 그런 것들이 쫙 들어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변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문제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냥 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열로 변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열로 변환할 수 있는 거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만이 이렇게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얘들은 뭐 운동 에너지 있다, 위치 에너지 있다 할 때 뭐 쇠 같은 걸 저 위에 떨어뜨려서 쿵! 그럼 그 중에 일부가 변환돼서 열로 넘어가겠죠. 그죠? 가서 딱 부딪혔을 때 그냥 물질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딱 소리도 나고 그때 변형이 되면서 열이 부와 나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일부가 변환이 돼서 열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혹은 온도 변화를 일어난다. 이렇게 흐름을 잡습니다. 그럼 이 흐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미지로 나타내려다 보니 온도를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A 물질, B 물질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두 물질에 온도를 갖다 놓고 요 두 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 C1M1, 여기 C2M2로 되어 있죠. 그럼 둘이 합치면 적당한 온도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가 T1, 여기 T2, 그러면 T'으로 가면 이 둘을 합친 또 다른 H가 딱 등장을 하겠죠. 이 H라는 건 당연히 C1M1과 C2M2의 합이겠죠.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게 요거로 바뀐다. 총량의 보존 법칙, 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나옵니다.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제 변화가 눈에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기체 변수 가장 기본 되는 거로는 P, V, T 마지막에 N이 있다. P는 가장 역학적인 거라고 했고요. 특히 유체역학에서 PS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부피는 외형이라고 했죠. 공간에 해당하고 바뀔 수 있는 건 요거죠. 그래서 이게 팽창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 온도 같은 게 이제 이게 잔액이라고 했고 이게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화학에서 다 배웠죠. 어떻게요? PV는 nRT 혹은 T분의 PV는 nR 뭐 두 개 똑같은 얘기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만약에 이상기체가 아니면 어떻게 바뀌어요? 네, P는 해서 넘어가는 요 흐름에서 요런 식이 V분의 nRT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반데르발스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전달. 열 전달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강체에서 전달하는 거 전도. 그 다음에 유체에서 전달하는 거 대류. 마지막 아무것도 없이 전달되는 거 복사. 그럼 전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당 흘러가는 열의 흐름. 이 Q를 앞에서 전하라고 하면 이건 전류라고 했죠. 그럼 Q를 열이라고 하면 이걸 열유량이라고 부릅니다. 열이 흘러가는 양이죠. 이꼴.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물질, 강체를 두고 왼쪽에 단면이 S고 두께가 L이라고 하고 여기가 온도가 높은데 낮은데 하면은 열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잘 흘러가겠죠.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물하고 비교해도 되고 전하로 비교해도 돼요. 그래서 온도 차가 클수록 잘 흘러가겠죠. 그럼 비례하니까 여기는 온도 차가 비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면이 넓을수록 콸콸콸 흘러갈 테니까 단면적에 비례하죠. 근데 이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잘 안 흘러갈 테니까 반비례한다. 그럼 이 공간에서 L분의 T-T2, 즉 이 공간에서 온도 높고 온도 낮아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그리는 것 뭐로 보입니까? 직선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보이죠. 이걸 갖다가 온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온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잘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스티로폼을 넣을 수도 있고 쇠를 넣을 수 있고 어느 게 더 열이 잘 흘러가요? 쇠. 그럼 그 재질에 열 전도를 해주는 이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때 K가 들어가요. 그럼 K는 열 전도와 관련된 율, 비율이다. 수치, 열 전도도라고도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도 기울기하고는 반비례겠죠. 그래서 쇠를 갖다 놓으면 안팎의 온도차가 없어지죠. 스티로폼을 갖다 놓으면 안팎의 온도차가 커지죠. 왜? 똑같은 조건이라도 잘 안 흘러가게 하니까는 이 차이가 커지는 거죠.
양쪽에 물이 있을 때 뚝을 막아 놓으면 물이 잘 안 흘러가면 그대로 있는데 뚝을 팍 파버리면 훅 흘러가겠죠. 그래서 팍 파놓은 것과 같아요. 열 흐름을 막지 않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쇠. 그럼 전도율이 작은 겁니다. 그죠? 아니, 전도율 큰 거죠. 큰 거. 근데 스티로폼 같은 놈은 전도율 작죠. 그래서 무조건 큰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단열재를 사러 집 짓는다고 단열재를 사러 갔는데 수치자 뽑아 제일 큰 거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게 이거죠. 열 전도율은 클수록 단열재로 못 씁니다. 그죠? 그럼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되죠. 철판을 둘러싼데 살면은 바깥쪽이 추워지면 바로 환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더워지면 쩔쩔 끊고 뭐 그런 거.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퓨리에. 퓨리에가 원래는 빛과 파동에서 파동 방정식이 사인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저번에 내가 까먹고 얘기를 했군요. 사인파형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을 찾아낸 게 퓨리에인데 1800년 초기에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요겁니다. 열 전도되는 그 공식, 퓨리에 열 전도 공식을 찾은 거죠. 요게 답니다. 됐죠? 그럼 전도는 이렇게 하고 대류는 아까 말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열을 해서 부피가 팽창을 해서 밀도가 달라지면서 부력, V로 G 할 때 로가 달라지면서 부력이 커집니다. 중력은 그대로, 질량은 그대로니까 중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져버리면 부력이 더 커져서 올라가죠. 열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으면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근데 팽창을 시켰는데 부피가 팽창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이 더 빨리 팽창해버리면 부력이 더 작아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공기가 더 빨리 팽창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주변이 팽창해서 부력이 더 작아지면 또 거꾸로 돌기도 합니다. 그건 좀 더 다시 하고요. 그래서 팽창에 의해서 중력과 부력의 편차가 생겨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류라고 불러요. 그럼 복사는 실험에서 정리하죠. 첫 번째, 복사를 해서 쫙 내놓을 때 잘 보니까 당연히 뜨거운 놈이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놓는 에너지 양을 찾아보니까 그 표면 온도하고 비례하더라는 거죠. 근데 온도 조금 올렸는데 2배 올렸는데 나오는 양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그럼 1승도 아니고 2승도 아니고 3승. 우리가 아는 물리공식에서 3승까지 딱 하나 나오죠. 케플러 법칙에서 T의 제곱과 R 3승이 비례한다. 그럼 그것도 아닌 4승이 나옵니다. 즉 온도는 2배밖에 안 올렸는데 나오는 에너지는 16배가 나오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시그마를 주로 쓰던데 이꼴 시키려면 그냥 T의 4승에 비례한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에너지를 쌓아서 나와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은 빛, 빨간색, 파란색 어디예요? 파란색.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니까 덩어리 한 개, 빛 덩어리를 한 개당 많이 에너지를 농축시킨 빛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색깔로? 파란색.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제일 많은 에너지를 담은 그 파장대가 점점 짧아지더라.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더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비례한다. 위인의 법칙. V가 아니고 이거 W지만 독일만의 W는 부 발음이 나니까 위인의 법칙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슈테판의 볼츠만의 법칙인데 요걸 이제 파장으로 표시하고 여기서 에너지의 강도 색이라고 보면 처음에 이 정도 T1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맥시멈 자리가 올라가고 이 면적이 총 에너지라고 따지면 면적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은 온도에 반비례하게 그 다음에 면적은 온도의 4승에 비례하게 그렇게 바뀐다. 그게 복사 에너지.